자, 이제 건축법으로 가겠습니다. 주택법은 요거 끝내놓고 주택법을 할게요. 그래서 건축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46페이지입니다. 주택법은 나중에. 자, 346페이지에 건축법인데 7문제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자, 그 중에서 346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에 3, 4, 5인데 거기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고층 건축물, 그 다음에 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은 이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자, 이거나 그랬으니까 이게 5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또는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가 120m 이상이다. 그럼 둘 중에 하나 해당하면 고층 건축물이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그랬으니까 역시 5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가 200m. 그럼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겁니다. 50층 이상이든지 200m 이상인지 둘 중에 하나이면 초고층 건축물이다.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그럼 초고층 건축물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층 건축물로서 초고층 건축물이 아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45층이다. 45층이면은 여기 초고층 건축물은 아니죠. 50층이 돼야 되니까. 근데 지금 초고층 건축물은 아니지만 근접해 있단 말이죠. 50층에 근접한 이런 상태예요. 그랬을 때 준 초고층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180m다. 그러면 지금 200m가 안 되니까 초고층 건축물은 아닌데 많이 근접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 걸 뭐라 한다고요? 준 초고층이라고 하는 준 초고층. 그래서 고층 건축물이지만 초고층 건축물은 아니다. 요런 상태가 되겠다. 자, 그럼 거의 근접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347페이지입니다. 347페이지 8번에 지하층이라고 하는 게 나왔네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다.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인데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거기를 비추어 볼게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들어가 있으면 지하층이다. 그 다음에 10번에 주요 구조부, 거기다 별별 2개 칠게요. 이 주요 구조부가 6개로 되어 있는데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단독 문제로 2번 출제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내기하는 바보는 지 죽을 줄 모른다. 자, 그러면 여기가 뭐냐 그러면 요건 내력벽이에요. 내력벽. 그 다음 요건 기둥. 그 다음 요거는 바닥, 보, 그 다음에 지붕틀, 그 다음에 지 죽을 줄 모른다. 지 죽을 줄 모른다 해서 주계단입니다. 지 죽을 줄 모른다. 자, 내기하는 바보는 지 죽을 줄 모른다 해서 주계단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거기 주요 구조보니까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틀, 주계단인데 다만서부터 밑줄 쳐보세요.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이런 것들은 주요 부분 거기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개 시험 문제 자꾸 나와요. 사이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보, 차양, 옥외계단 이런 것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요 구조부는 내기하는 바보는 지죽을 줄 모른다.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털, 주계단 이렇게 6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3번에 가면 리모델링이 나왔어요.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으로 해서 이 형광펜치 볼게요. 대손하거나 중축하거나 개축을 한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개축이란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개축. 그럼 개축이 왜 중요하냐면 주택법에 가면 리모델링이 또 나와요. 지금 현재 들어온 데가 건축법 들어왔거든요. 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은 3개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3개를 얘기한다고요? 무슨 신축이에요? 신축 들어오면 안 되지. 리모델링 거기 써놨잖아요. 거기 뭐 보면서 대수선, 일부 증축, 그 다음에 개축 이렇게 3개만 리모델링이라고 한다고요. 다시 리모델링은 3개 어떻게 3개 한다고요? 대수선, 그 다음에 일부 증축, 그 다음에 개축 이렇게 3개를 리모델링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건축법이에요.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은 2개만 들어와. 그러면 대수선하고 일부 증축만 들어오니까 개축이 포함이 안 돼요. 다시 주택법에서는 뭘 포함 안 한다고요? 개축. 이걸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주택법에 리모델링이 다 오니까 그때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건축법상 리모델링하고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딱 1개가 차이 난다. 뭐가 차이 난다? 개축. 자, 그래서 거기를 보고요.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 저쪽 351페이지 쪽으로 가볼게요. 351페이지에 가니까 거기 34번에 다중이용 건축물 나왔네요. 거기다 별표 2개 치세요. 다중이용 건축물.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2가지를 얘기하는데 층수가 지금 16층 이상,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16층 이상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박스 351페이지 그 박스 안에 보면 2번에 보니까 16층 이상 건축물 들어있죠? 16층 이상 건축물 들어있고 1번에는 바닥면 잡기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5,000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그리고 그 안에 동그라미가 1, 2, 3, 4, 5, 6 있는데 이 6개가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제곱미터 이상 중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외울 거냐면 이렇게 외울 거예요.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 이 다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뜻이에요. 이 여가 뭐냐면 여객용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여객용 시설. 거기 동그라미 몇 번에 들었어요? 4번 동그라미 끄트머리에 가면 여객용 시설이 있습니다. 여 동그라미 시설. 그러면 그 여객용 시설이 뭐냐 그러면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철도 역사 이거를 여객용 시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화물 트럭 터미널 이런 건 포함되지 않아요. 화물 트럭 터미널 이건 포함되지 않고요. 여객용 그랬으니까 시외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철도 역사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고요? 여객용
시설이라는데 그 여객용 시설이 바닷물 잡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에 속한다고요? 다중이용 건축물. 그 다음에 요거는 관은 관광 숙박시설입니다. 자, 관광 숙박시설이 몇 번에 있습니까? 6번 동그라미 끝에 있습니다. 6번 동그라미 끝에 보면 관광 숙박시설이 있는데 그게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바닷물 잡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이런 겁니다. 아이, 야간반이 오늘 오전에 왔네. 야간반이 썰렁하겠는데? 자, 종이 두 개 나오는데 앞에 나와 있는 종은 종교시설이고 뒤에 있는 건 종합병원이에요. 그럼 이 앞에 나와 있는 종이 종교시설인데 종교시설이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습니다. 종이 나왔는데 종이 앞에 나와 있는 종은 종교시설로서 2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종합병원은 몇 번에 있어요? 5번 끝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2번 나옵니다. 땡땡 종 2번 친 거야. 그 다음에 요거는 문은 문화및 집회시설입니다. 문화및 집회시설은 1번에 있죠. 그 다음에 요건 파는 판매시설입니다. 다시 파는 뭐라고요? 판매시설. 판매시설이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죠. 예, 그래서 그 6개가 지금 나왔는데 요 단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이름표예요. 그래서 6개. 그래서 이거 6개를 어떻게 하면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 이렇게 암기를 하게. 다가 7번입니다. 이게 다중이용 시설 이 뜻입니다. 문제는 그게 박스형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박스형 문제다가 다음 중 16층 이상 건축물을 해서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헷갈려.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다중이용 건축물 마저 틀려.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어떤 스토리텔링에서 이야기처럼 이렇게 기억을 해놓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써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서 자 여관에서 땡땡 종 쳤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관에서 종종 뭐 한다고요? 문 판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다중이용 건축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관에서 종종 문 판다. 이게 바닷물 잡기가 얼마 이상일 때라고요? 5,000. 바닷물 잡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거를 문화 및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부른다. 지문은 짧은데 의외로 시험 문제 나오면 많이 틀려요. 그래서 간단한데 되게 잘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고 출제위원들이 이런 거를 자꾸 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거기 첫 번째 박스 밑에 보니까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나왔어요. 준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은 바닥물 잡기가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런데 공교롭게도 1번서부터 해가지고 6번까지는 똑같아. 그러면 뭐냐?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까지는 똑같은 거야. 근데 거기 보니까 7번서부터 해가지고 거기 박스 칠게요. 7번서부터 해가지고 12번까지 아니 그 12번 맞네. 12번까지 박스를 쳐보세요. 7번서부터 해서 12번까지 그거 박스. 자, 그러면 요거 준다중이용 건축물 여기도 별표 2개 쳐요. 자, 한 번 듣고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녹화는 떠놓을 테니까 잘 기억을 하시오. 자, 여기 보세요. 바닷물 잡기가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까지는 이거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라 부른다? 다중이용 건축물. 근데 그게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가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 그래. 다시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가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
5,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뭐라 부른다? 준 다중이용 건축물. 5,000이 넘어가면 5,000 이상부터 뭐라 부른다? 다중이용 건축물. 근데 문제가 되는 건 7번서부터야. 7번서부터 12번까지는 1,000제곱미터를 넘어서 5,000, 6,000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 준다중이용이야. 다시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은 그게 5,000이 아니라 6,000이라도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지 않는다. 뭐가 된다고요? 준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7번부터 12번까지는 5,000이 아니라 6,000제곱미터가 돼도. 근데 1번부터 6,000까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5,000 미만일 때까지만 준다중이고 5,000이 넘어가면 다중이용 건축물이 된다. 자,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럼 거기 7번에 노유자시설, 8번에 운동시설, 9번에 교육연구시설, 10번에 위락시설, 11번에 관광휴게시설, 그 다음에 12번에 장례식장인데 이게 1,000제곱미터 이상서부터는 준다중이다. 근데 문제는 이게 5,000제곱미터, 6,000제곱미터여도 뭐가 된다? 준다중이다. 다만 1번부터 6번까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적용된다. 만약에 이게 5,000이 이상이 되면 1번부터 6번까지는 5,000제곱 이상이 되면 뭐가 된다? 다중이용 건축물. 오케이. 자, 이게 이제 구분이 안 돼서 문제가 나오면 많이 놓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저 프린트물을 잠깐 봅시다. 메일 정리 노트. 저 오늘 거 프린트물입니다. 오늘 2월 13일입니다. 자, 2월 13일. 자, 그러면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고층 건축물에 한 층수가 몇 층 이상이거나, 아이고, 여기서 나네. 여기 몇 층? 30층.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얼마 이상 건축물? 120m. 120m.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몇 층?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얼마? 200m. 자, 좀 구분을 일단 해 주시고요. 자, 일단 그까지만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352페이지로 갑니다. 자, 352페이지에 가니까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건축물이다.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공작물 중에서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지붕과 기둥. 그래서 지붕은 꼭 있어야 되고, 지붕이 있으면서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합니다.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꼭 있어야 된다고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붕이 있으면서 기둥이 있던가, 또는이니까 오화예요. 또는 지붕이 있으면서 벽이 있던가. 물론 둘 다 있으면 땡큐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서 기둥하고 벽 사이는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러나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거기 고가의 공작물, 그 고가라고 하는 말은 비싸다가 아니라 높은 곳에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 고가 사다리 할 때 고가입니다. 고가의 공작물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퍼차고,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건데, 지금 공작물에 대해서 이 공작물이 뭐냐면, 공작물은 여기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요걸 줄여서 공작물이라 그래. 그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공작물이란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을 줄여서 뭐라 한다고요? 공작물. 인공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기술,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을 줄여서 우리가 공작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
352페이지에 첫 번째 박스에 뭐가 나오냐면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 1번에 보니까 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할 때 그 지 동그라미 친다. 지. 그래서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뭐 이런 것이 천연기념물과 임시지정 천연기념물에서 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니까 철도할 때 철도로 친다.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 아래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철도 선로 위아래를 지르는 보행시설, 육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플랫폼.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설 고 동그라미 치고 그다음에 4번에 하천구역 내에 수문 조작실 그 수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에서 컨을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지철 고컨수 이렇게 할 겁니다. 지철 고컨수. 그러면 거기 지는 뭐냐 그러면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철은 철도 궤도 사업용 운전보안시설이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고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설.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그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입니다. 간이 창고. 그 다음에 수는 수문 조작실입니다. 자, 이 지철 고컨수는 뭐 한다는 거예요?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건축물이지만 건축법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법이지만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자, 남자분들이 잘 틀리는 시험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맞아요, 틀려요? 다시 국방사, 국가안전보장 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말이 틀려요. 아니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건 5개밖에 없는데 국방사, 국가안전보장 기밀에 속하는 건축물 어디서 없잖아. 그 적용을 해. 근데 자꾸 남자분들이 속는다고.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에 속한다고? 그럼 건축법 적용 안 해야지. 홀랑 속아버린다고. 5개밖에 없어요. 건축법 적용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에 속한다 하고 나와도 속으면 안 된다고. 건축법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상당히 그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통한옥 건축법 적용해요 안 해요? 아니 지철 고컨수에 전통한옥 안 들었는데 건축법 적용 안 한단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용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딱 지철 고컨수 딱 정리 안 해놓으면 다른 말에 자꾸 넣으면 속는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가 매우 많이 나와. 그래서 정리가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자꾸 홀랑 속는다. 속을 만한 것만 계속 골라서 내거든. 그래서 지철 고컨수 정확하게 싹 숙지하고 있어야 어떤 속을 만한 문제가 올라왔을 때 안 속는다고. 딱 이거 외에는 다 건축법 적용한다. 자, 그러면 저 남대문이나 동대문 건축물이죠. 건축법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그 문화재는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그건 문화재야. 문화재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거기 1번에 들었네. 거기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 자연문화유산 거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 천연기념물 거기 남대문 동대문은 전부 다 지정문화유산이잖아요. 지정문화유산 문화재잖아. 문화재. 건축법 적용 안 한다고. 지정문화유산 문화재 얘기하는 거. 문화재. 그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 안 해요. 그 정도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354페이지 가봅니다. 일부
맨 꼭대기입니다. 354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일부 신고 대상 공작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말입니다. 원래 공작물은 원칙적으로 축조 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축조할 때 그러면 그 공작물을 만들 때 신고 안 하고 만드는 게 원칙이다 그럽니다. 그럼 예외적으로 거기 우리 교재에 나오는 박스에 해당 사항이 있는 그 공작물은 축조 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것이 예외입니다. 다시 한번 뭘 하는 게 예외라고요? 신고하는 게 예외고 신고 안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 거기 박스에 들어있는 건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되는 예외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전부 다 한 개만 빼고는 다 짝수야. 2, 4, 6, 8, 30. 근데 마지막에 보면 5m짜리가 하나, 홀수가 딱 하나만 있어요. 다시 1번에 2m 넘는 옹벽과 담장.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옹벽에 옹동그라미, 담장에 담동그라미.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옹담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옹담이. 2m를 넘으면 신고를 해라. 그러면 2m 이하짜리는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옹벽과 담장이 2m 이하짜리 옹벽과 담장은 축조하더라도 신고를 안 해요. 단 넘는, 그 넘는이라고 하는 말은 초과를 가리킵니다. 그럼 옹벽과 담장이 2.5m, 2.8m, 3m 이렇게 2m가 초과되면 그때부터 뭐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되고 2m 이하까지는 신고를 안 해요. 높이 4m 4동그라미, 그 다음에 광고탑에 광동그라미 칩니다. 장식탑에 장동그라미, 기념탑, 첨탑 여기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래 광이 5개거든요. 고스톱 쳤더니 광이 5개야. 근데 여긴 광이 4개래. 그래서 광사 장기첨 이렇게 외울 겁니다. 다시 합니다. 어떻게 외운다고요? 광사 장기첨. 그래서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사 장기첨. 이것은 4m가 넘으면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광고판, 광고탑 4m가 넘으면 신고한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6m, 6동그라미 넘는 굴뚝.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외우냐면 육굴 이렇게 외울 겁니다. 육굴. 광사 장기첨 육굴. 그래서 굴뚝이 6m를 넘으면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용 철탑, 그 다음에 통신용 철탑. 거기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통신용 철탑 나왔는데 그 통신용 철탑이라는 게 그게 SK라든가 KT라든가 LG U+가 그 통신용 철탑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그 통신 3사가 국민들로부터 엄청 돈을 뜯어갔단 말이죠. 3만 원, 5만 원, 8만 원, 10만 원 해갖고 통신요금을 갖다가 국민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매달 뜯어갔지.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통신 3사의 시대가 끝났다. 무슨 얘기야 이게 지금? 통신 3사의 시대 끝났다. 응? 저기 선생님 오케이. 이제 통신용 철탑이 필요 없는 세대가 오면서 통신 3사가 이제 국민의 돈을 못 뜯어간다 이 말이지. 근데 뭐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우주에서 통신을 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공위성으로 이제 전파를 이렇게 쏴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통신용 철탑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했네. 그래서 이제 통신용 3사는 이제 돈을 못 뜯어가 이제. 아직 계약을 해지 안 하셨죠? 이제 계약 해지하면 이제 거기다 돈 안 내는 거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다가 지금 약 5천 개의 위성을 쏴놨는데 이게 사업 허가를 갖다 1월 달에 사업 허가를 우리 한국에서 받았네.
통신 사업을 하도록 사업 허가를 받아버렸어요. 그 사업 허가를 안 내줘야 이 3사가 계속 벌어먹을 건데, 이제 통신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이제 그 3사의 시대는 끝나버린 거지, 이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려 그러면 뭘 해요? 전화기 들고 나가려면 로밍 하잖아, 로밍. 이제 로밍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의 그 통신은 우주에서 쏴대는 거기 때문에 그 로밍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뭐 영국을 가든 프랑스를 가든 태국을 가든 필리핀을 가든 그냥 들고 나가면 돼. 로밍 필요 없어. 미국을 가도 캐나다를 가도 그냥 내 핸드폰 그냥 들고 나가면 한국에서 그냥 막바로 다 통화가 돼. 그러니까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은 땡큐 그럴 거야 아마. 그 사업하는 사람들은 외국에 있는 사업장하고 그 통화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번거로웠을 텐데 이제 그냥 그 돈이 8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월 통화료가 통신료가 8만 원. 그럼 그 사람들은 와우, 땡큐. 아주 정말 너무 고맙다 그럴 거야. 8만 원에 해외 사업장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안 거치고 통화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배 타는 온양원상 타는 사람들 이제 배 타고 가서 집에 있는 애들하고 막 직접 통화를 할 수 있어 이제 얼마나 좋아. 시대가 이제 이렇게 바뀐 거야. 통신 3사가 넋 놓고 있다가 이제 당했네 이제 통신 3사가 위성을 쏴갖고 따라잡을 수 없는 따라잡을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어 이제는. 이제 10개, 20개 쏴갖고 상대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통신용 철탑 이거 시대가 끝났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건 이제 육굴에 해당돼요. 육굴, 굴뚝, 철탑,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높이 8m, 8m가 넘는, 또 8m 넘은 고가수조. 제가 고수답에서 8점을 놨는데 고했어. 그게 뭐가 등이야? 8고. 고수답이 취미냐고요? 아니야. 꿀벌 키우는 게 취미야. 8점 놨는데 뭐 했다고요? 고했다고. 계속 고. 그래서 8고, 고가수적은 뭐냐면 물탱크입니다. 물탱크가 8m가 넘어가면 공작물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신고해야 돼. 8고. 그 다음에 5번을 별표 칠게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5번. 8m는 4번에도 8m가 있는데 5번에도 8m가 있는데 단 이거는 이하입니다. 자, 이하를 형광펜 칩니다. 이하. 8m 뭐라고요? 이하.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과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거, 이거는 8m 이하일 때만 공작물로 취급되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계식 주차장과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이 주차장이 8m가 넘어버리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고 주차장법을 적용하면서 허가를 받아야 돼. 8m가 넘어버리면. 그래서 8m가 초과되면 그럼 8m 이하까지는 뭐라고요? 공작물로 취급되면서 신고를 합니다. 8m가 넘어가면 신고가 아니라 뭐라고 바뀐다? 허가. 그리고 건축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법을 적용하게 돼. 주차장법. 자, 그 다음에 6번에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는 지하 대피소. 그 다음에 유일하게 홀수가 하나 나왔어. 5m 넘는 태양에너지를 위한 발전 설비. 요즘 태양광이 아주 뜨는 사업 중에 하나죠. 태양광. 5m가 넘었다. 그래서 전부 다 작습니다. 2, 4, 6, 8 장. 풍이 빠지고 30이 나왔어. 2, 4, 6, 8 풍이 10인데 10이 없고 뭐 얼마가 있다? 30. 10이 없어. 10이 없고 얼마가 있다고요? 30. 그리고 5 이렇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홀수가 하나 있습니다. 5.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 설비. 자, 그 다음에 거기 중간에 2번에 건축물의 건축 이런 말이 등장을 했네요. 자, 거기 한번 봅시다. 프린터블 잠깐 보고 갈까요? 프린터블. (2번) 2번입니다. 프린터블 오늘 거 2번입니다. 하천구역 내에 숨은 조작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O다 X다.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건축은 뭐가 있어요? 지철, 고건수. 수가 뭐다? 숨은 조작실.
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지철 곡건수의 수가 수문 조작실로서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8m 이하의 고가 수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정치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해야 된다. 오다엑스다. 아까 제가 8점 고수톱에서 8점 낮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고가 수죠. 8고 있다니까 고가 수죠. 그러니까 지금 8m 이하니까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 8m가 넘어야 고가 수죠. 그럼 8m 이하짜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기계식 주차장과 철골 주차장 외벽이 없는 거. 주차장만 8m 이하가 적용한다니까. 이하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주차장. 다 넘는인데 유일하게 이하가 붙어 있는 건 주차장이다. 8m 이하의 철골 조례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거. 그거면 8m 이하. 그러면 8m 이하의 고가 수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넘어야 돼. 8점 나는데 욕심 부려서 고인데 이거 독박 쓴다. 이거 탁 뒤집어 쓴다 이거. 자, 그 다음에 4번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허가받고 축제된다. 오덱스다. O가 아니라 X죠. 이거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잖아요. 공작물은 신고사항. X. 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354페이지 중간에 2번에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건축물의 건축. 자, 건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 건축이란 말 안에 5개가 들었어요. 건축이란 말 안에 5개. 어떻게 5개 들었냐면 신축, 그 다음에 중축, 그 다음에 개축, 그 다음에 재축, 그 다음에 이전. 요렇게 5개입니다.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이 5개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신축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중축부터 보겠습니다. 중축. 자, 중축은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축물의 이렇게 높이, 건축물의 높이를 갖다가 증가시킨다거나 또는 층수,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층수를 증가시키는 것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이렇게 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다시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를 증가하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하는 행위를 뭐라 한다고요? 증축이라 그래요. 증축. 자, 그 다음에 요거 2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 요 개축하고 재축하고 요 2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이 기존의 건축물, 이 기존 건축물인데 이 기존 건축물을 사람의 힘으로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철거라 그래요. 다시 한번 철거를 뭐라 한다고요? 해체. 그래서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종종 규모 이하로 다시 축소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존의 건축물이 500제곱미터였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해체를 했으니까 이걸 철거했다는 소리죠. 철거하고 다시 지었는데 기존 규모가 500인데 종종 규모가 500인데 다시 500제곱미터 이하로 종종 규모로 다시 지었다. 그러면 이걸 뭐라 하냐면 개축이라 그래요. 개축. 그러면 기존 건축물의 전부든 일부든 철거를 했습니다. 전부든 일부든 철거하고 종종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게 되면 개축이다. 단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했는데 기존 건축물을 종종 규모를 초과했어요. 종종 규모를 갖다가 초과해서 지었다. 그럼 종종 규모가 500이라 그랬는데 만약에 750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종종 규모를 250을 초과했네. 그럼 종종 규모를 초과해서 짓게 되면 이것은 신축으로 갑니다. 뭐가 된다고요? 신축.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시 개축은 기존 건축물, 종전 건축물을 전부든 일부든 해체, 철거를 하고 종종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이 되고 종종 규모를 초과해서 짓게 되면은 이것은 개축이 아니라 뭐로 간다고요? 신축. 그런데 전부든 일부든 그랬는데 만약에 일부라고 했을 때는 주요 구조부 4개 이상을 해체를 해야 되는데,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어디를 가서 보시냐면은, 거기, 354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 양가로 3번의 개축입니다. 기존 건축물 전부 다 일부인데 일부 중에서 보니까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이 4개입니다. 요 4개 중에서 3개, 다시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4개 중에서 셋 이상이 포함되는 해체라야 일부 해체가 되는 겁니다. 일부 해체. 예. 전부든 일부든 건축물을 해체하고 종종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를 해야만이 개축이다. 잠깐만, 해체는 철거를 말하는데 해체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또는 뭐 중장비를 이용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죠. 해체가. 그런데 재축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무너진 겁니다. 천재지변. 천재지변이니까 태풍, 홍수, 지진 또는 뭐 화재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 홍수, 지진이라든가 또는 화재에 의해서 건물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를 멸실이라 그래요. 천재지변에 의해서 태풍, 홍수, 지진에 의해서 건물이 무너졌다. 또는 화재가 나가지고 다 타버렸다. 그런 상태는 멸실입니다. 멸실이 됐는데 멸실된 것을 종종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게 되면 이것은 재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왕 멸실된 거 종종 규모를 초과해서 짓자. 그래서 종종 규모를 초과해서 짓게 되면 이것도 신축이 됩니다. 다시 천재지변 기타 화재로 인해서 건축물이 멸실됐는데 종종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게 되면은 재축이고 종종 규모를 초과해서 짓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신축이 됩니다. 그러면 개축과 재축은 사람의 힘과 기술이 들어갔냐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기술에 의해서 무너뜨리고 다시 짓게 되면은 해체나 철거를 한 것은 개축이고 사람의 힘과 기술이 안 들어갔어요. 그럼 태풍, 홍수, 지진에 의해서 또는 화재에 의해서 건물이 다 타버린 상태, 이건 멸실이에요. 이렇게 돼서 다시 짓게 되면 종종 규모로 다시 짓게 되면 재축, 종종 규모를 초과하면 뭐가 된다고요? 신축.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전이 되겠는데 2전입니다. 2전은 주요 구조부를 갖다가 해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이렇게 125라는 필지가 있습니다. 125라는 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전통 건조물이 있네요. 자, 전통 건조물 그러니까 한옥이라든가 뭐 사찰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았습니다. 주요를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대진에서 다른 위치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대진에서 다른 위치로 옮겼다. 이거를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126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그러면 동일한 대지예요? 다른 대지예요? 126인데 다른 대지네. 다른 대지로 옮기게 되면 이것은 이축이 돼버려요. 뭐 된다고요? 이축. 그래서 이전, 여기 보세요. 이전은 동일한 대진에서
동일한 대지 125필지는 동일한 대지 내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야 이전이고 아예 필지 번호가 다른 대지로 옮기게 되면 뭐라 한다고요? 이축. 이축인데 비어있는 상태로 옮겼다 그러면 이축이면서 이건 신축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요 이전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5번을 한번 봅시다. 5번 들어가기 전에 그 355페이지에 그 박스 있는 거 하나만 봐드릴게요. 박스에 그 재축이 나왔는데 그 꼭대기입니다. 355페이지 그 재축이 그러니까 건축물의 천재지변이니까 태풍, 홍수, 지진 이런 것들이고 재해로 멸실됐다. 그러니까 화재 같은 거죠. 재해로 인해서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 밑줄 칩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 다음에 이걸 모두 갖춰서 다시 축조니까 새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면적 합계는 종종 규모 이하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에 동수, 충수 높이가 종종 규모 이하여야 되는데 2번에 동수, 충수 높이 어느 하나가 종종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동수, 충수 높이가 법령 등에 모두 적합하면은 재축이다. 자, 그 말이 헷갈릴 테니까 잠깐 제가 여기다가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렇게 10층짜리 이 아파트가 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A동, 요게 B동, 요게 C동 이렇게 해서 3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다 합해가지고 A, B, C 다 합쳐서 연면적 합계가 지금 30층입니다. A, B, C 다 합쳐서 10층 다 합쳐서 30층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지금 천재지변에 의해서 천재지변이니까 태풍, 홍수,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에 균열이 왔다 또는 화재가 탔다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멸실된 상태니까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건물을 다시 지었어요. 다시 지었는데 다시 지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15층짜리로 2동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층수가 증가를 했죠? 10층짜리가 15층 됐으니까 층수가 증가됐죠? 증가됐다 하더라도 연면적 합계에는 변함이 없죠? 자, 여기가 지금 A동 다시 B동이라 A 다시 B 다시가 새로 지어졌는데 15층짜리 2개를 지었으니까 합치니까 연면적 합계는 30층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층수는 증가했죠. 이렇게 층수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연면적 합계 자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뭐로 한다고요? 재축. 그 재축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건축물의 천재지변, 태풍, 홍수진, 재해, 화재나 지진으로 멸실된 경우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축조했다. 연면적 합계가 종종 규모 이하다. 그러니까 종종 규모 연면적 합계가 30층. 또는 뭐 다 합쳐가지고 5,000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 이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건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거기 2번에 동수층수 높이가 종종 규모 이하다. 2번에 동수층 높이가 어느 하나 종종 규모 뭐했다? 초과. 지금 여기 보세요. 10층에서 15층 이렇게 초과했어요. 초과했다 하더라도 연면적 합계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동수, 충수, 면적이 어느 한 동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전체 연면적 합계는 이 필지 안에 있는 바닥면적 합계를 다 합친 게 연면적 합계입니다. 연면적 합계 자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태풍, 홍수, 지진으로 인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재해로 멸실해갖고 어느 한 동이라 어느 하나의 동수, 충수가 증가됐다 하더라도 연면적 합계 자체는 변화가 없으니까 연면적 합계는 변함이 없으므로 요것은 재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 하나 봅시다. 어디를 보냐면은 5번 볼게요. 5번.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의 동수, 충수, 높이 어느 하나가 종종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슬롯이 잘라요. 해당 동수, 충수, 높이가 건축물이 모두 적합하다면 이는 신축에 해당한다. 오다 X다. X. 신축이 아니라 뭐예요? 재축이죠. 재축. 자, 그 다음에 그 29번 맨 밑에 보세요. 29번 맨 밑에 다중이용 건축물은 6개가 있는데, 자, 여는 뭐예요? 물론 여관인데, 그 여는 여객용 시설입니다. 여가 뭐라고요? 여객용 시설. 여객용 시설. 관은 뭘까요? 관광 숙박 시설. 관은 관광 숙박 시설. 종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 종은 뭐예요? 종교 시설. 종교 시설. 뒤에 종은 뭘까요? 종합병원. 종합병원. 문은 뭐예요? 문화 및 집회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판은 뭐예요? 판매 시설. 29번입니다. 29번에다가 그거 다 집어넣으시면, 그럼 다는 뭐예요? 다중이용 시설물 줄인 겁니다. 그래서 여관에서 종종 문판다. 다는 다중이용 시설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355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뭐가 나왔냐면 가운데 파란색 2번에 보니까 대수선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대수선. 자, 거기 대수선이 나왔는데 이 대수선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 이거를 대수로 하게 되면 신고하고 합니다. 자, 여기가 200제곱미터 이고 그랬으니까 이게 뭐냐면 and입니다. and니까 동시충족이라는 소리예요. 동시충족. 자, 그러면 요거는 건축법 14조에 의한 신고사항을 좀 봐야 되는데 369페이지를 볼게요. 369페이지 꼭대기에 보니까 허가사항의 특례, 그래서 1번 신고 대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가 쫙 나왔는데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건 전부 다 신고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 14조에 따라 신고사항인데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박스 안에 3번을 봅니다. 박스 안에 3번을 빌려치고 쭉 밑을 칠게요.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을 뭐 한다고 써놨을까요? 대수선. 그래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는 뭐하고 하라고요? 신고. 뭐하고 한다고요? 신고. 신고입니다. 예. 그럼 말을 바꿔볼게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게 되면 연면적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을 대수선하면 뭘 해야 될까요? 허가 받아야 돼. 그래서 대수선은 허가 대상일 수도 있고 신고 대상일 수도 있다.
자, 다시 합니다. 대수선이 신고 대상일 수도 있고 허가 대상일 수도 있다. 연면적 200 미만이니까 199입니다. 미만이고 3층 미만, 3층 미만이니까 2층입니다. 미만인 건축물을 대선하면 신고하는데 연면적 200 이상이고 엔드죠. 3층 이상인 건축물을 대선할 때는 뭐 하고 해야 된다? 허가 받았어야 된다. 그러면 대선에 해당되는 사항은 뭐냐? 355페이지로 갑니다. 355페이지 두 번째 박스인데 그 두 번째 박스에 해당되는 사항을 하게 되면 대선인데, 자, 그럼 거기 봅니다. 355페이지 두 번째 박스에 보면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그 벽면적은 내력벽을 얘기합니다. 내력벽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대선이다. 자, 잠깐만. 요 가운데 지나가는 거 요거 한옥입니다. 한옥에서 가운데 지나가는 요걸 뭐라 불러요? 요 뭐라 그래요? 가운데. 보라 그래, 보. 이게 가운데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보를 떠받치고 있는 벽, 이 보를 떠받치고 있는 벽을 이걸 내력벽이라 그래, 이걸. 이 내력벽을 갖다가 증설하거나 해체를 하게 되면 증설 해체는 1제곱미터만 증설 해체해도 대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층수가 2층 미만이고 말 잘됐습니다.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 이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게 되면 뭘 해야 된다고요? 신고.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 이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면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 내력벽이 3층 이상이고 말 잘못해서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내력벽을 갖다가 증설 해체하면 뭐 해야 된다? 허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증설 해체는 1제곱미터만 해도 대선이 되는데 증설 해체. 근데 증설 해체가 아니라 수선 변경한다. 내력벽을 갖다가 수선하거나 변경할 때는 30제곱미터 이상을 해야 돼요. 다시 내력벽에 대한 증설이나 해체, 증설이나 해체는 1제곱미터만 해도 대선이지만 내력벽을 수선 변경하는 건 얼마 이상 한다고요? 30제곱미터 이상을 해야만이 대선입니다. 거기 1번에 내력벽 증설 해체 하거나 그랬으니까 오한이가 끊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벽면적, 즉 내력벽 면적을 30제곱 이상을 수선 변경한다. 그래서 수선 변경은 30제곱 이상을 해야 대수선, 30제곱 이상을 해야. 그러니까 증설 해체는 1제곱미터만 해도 대수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2번에 기둥 동그라미, 3번에 보 동그라미, 4번에 지붕틀 동그라미. 그럼 2, 3, 4 기둥, 보, 지붕틀은 이것은 증설 해체한다. 기둥이든 보등, 지붕틀이든 증설, 한 개를 늘리든 한 개를 줄이든 증설 해체는 한 개만 늘리거나 줄여도 대선입니다. 단 수선 변경은 3개 이상을 해야 돼요. 기둥이든 보등, 지붕틀이든 증설 해체는 한 개만 해도 대선인데 수선 변경은 몇 개 이상 해야 된다고요? 3개. 왜냐하면 접속사가 증설 해체 하거나 그랬으니까 오하란 말이에요. 끊어진 거예요. 거기서 하거나 그랬으니까. 증설 해체는 한 개만 해도 대수선이다. 기둥이든 보든
지붕틀이든 이거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증설해체는 하나만 해도 대해선이다. 그러나 수선변경은 몇 개 된다고요? 3개. 3개 이상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 수선변경한다. 이거는 면적에 상관없이 손만 대면 증설해체 수선변경까지 다 포함해서 대해선입니다. 그 다음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해체 수선변경. 이것도 면적에 상관없이 대해선이 됩니다. 다가구 네모, 그 다음에 다세대 네모. 다가구나 다세대의 이 세대 간,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해선이다. 그 다음에 8번째, 건물의 외벽에 마감 재료 덧댄 겁니다. 마감 재료를 갖다가 증설해체 하거나 끊읍시다. 끊어보세요. 5하니까. 그 다음에 벽면적 30장, 그래서 그 외벽 벽면적의 30장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쉬었다가 와가지고 358페이지에 보면 건축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건축물의 종류. 거기서부터 쉬었다가 좀 볼게요.